셀트리온 24년 실적에 대한 시장 보고서들의 평가와 전망은 연이틀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셀트리온 올해일 마이너스 2.0%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1.44% 하락세입니다. 두 종목 모두 연이틀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대 음봉이 연속해서 2개가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셀트리온은 막판에 낙폭을 약간은 좁히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320억의 매도, 기관들도 210억의 매도를 보인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들은 13억의 매수, 기관들도 33억의 매수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난 목요일 장이 마감한 이후에 23년에 대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24년에 대한 전망,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당초에 예상한 것과는 크게 변한 것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이틀 하락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24년 올해 합병 원년이죠. 셀트리온에 대해서 증권사들의 보고서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증권의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셀트리온 4분기 실적보다는 신제품 출시 상황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1분기에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합병 셀트리온이기 때문에요. 목표가와 등급을 제시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작년에 이미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증권에서는 24년 올해의 실적의 변수로서는 2가지죠. 변동된 회계 처리, 그리고 신제품들의 매출, 이것이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2가지들을 감안을 해서 셀트리온의 올해 매출액을 3조 279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980억 원으로 추정을 했고요. 매출 원가율은 초기에는 높게 보고, 그리고 상각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신규 제품, 즉 미국에서의 진펜트라, 미국에서의 유플라이마, 이 2개의 24년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다. 아주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펜트라의 PBM 등재에 대해서는 2분기에 주요 PBM 처방 목록에 등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셀트리온의 매출 원가율을 보시게 되면요. 1분기가 가장 높은 수치죠. 58.9%의 원가율을 예상을 했고,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매출 원가율은 하락,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24년 매출 원가율은 53%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 측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1분기에 60%대, 그리고 4분기에 가서 30%대로 내려가고, 25년 4분기부터는 기존의 합병 이전에 재고 자산이 모두 소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재고는 출발하기 때문에 원가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런 관점인데요. 하나증권에서는 1분기에 58.9%, 그리고 4분기에 46.6%로 봤습니다. 24년에 매출 원가율은 연간으로 봤을 때는 53%로 추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24년 매출액은 3조 2791억 원을 예상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매출 원가율 53%를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궁금했던 것이 바로 합병에 따른 PPA 상각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24년에 1222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은 498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 PPA 상각 부분에 대해서는 왜 1222억인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품별로 살펴보게 되면 핵심인 램시마이서시 진펜트라인데요. 진펜트라는 1959억 원, 램시마이서시는 4796억 원, 이렇게 합쳐서 6755억을 전망을 했는데 지극히 보수적으로 진펜트라를 전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유플라이마에 대해서는 3449억의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계적으로 중요한 2가지 가운데서 하나인 매출 원가율은 53%로 연간으로 추정을 한 것이고요. 진펜트라의 매출액을 극히 보수적으로 본 것은요. 진펜트라가 3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플릭시맙의 수량 점유율을 2.5%를 적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PPA 상각 부분인데요. PPA 상각이 1222억이 나왔다. 당초에 나왔던 이야기들은요, 3000억이다, 2000억이다, 2000억 이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1222억이니까 당초의 예상보단 의외로 작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합병에 따른 무형자산의 규모가 11조 8천억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증권에서 전망을 한 것을 보시게 되면요, 판권에 대해서는 1000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24년 상반기에 상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1분기, 2분기 나눠서 500억씩 할 것인지 아니면 1분기에 1000억을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고객 관계에 대한 가치는 2천억으로 잡았는데요. 이것을 9년에 걸쳐서 나누기 때문에 1년으로 치면 222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222억 원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많은 11조 5천억에 대해서는 비상각 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따라서 1222억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어쨌든 1분기든 2분기든 상반기에 1000억을 상각을 하게 되면요, 3분기, 4분기에는 상각할 게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회계적인 수치로만 봤을 때 상반기에 1000억을 요것을 상각을 하니까요, 당연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회계적인 측면에서 영업이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숫자는요, 회사 측에서 정확하게 아직 제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오늘 나온 대부분의 정권사들의 보고서에서는 거의 똑같은 수치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각 규모를 감안을 해서 3조 2791억 원의 매출액에서 원가율 53%, 그 다음에 판관비, 그리고 PPA 상각 이런 부분들을 다 제하고 나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15.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진펜트라가 매출에 따라서 하나증권에서는 진펜트라의 매출액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수치가 얼만큼 나오느냐에서는 추이를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요, 미국의 IBD 염증성 장질환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요, 2022년에 휴미라의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스텔라라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휴미라의 염증성 장질환 쪽의 환자들을 빼앗아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스텔라라 쪽의 시장은요, TNF-알파 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TNF-알파 억제제인 약효가 별로 안 듣는 환자들은 스텔라라를 맞게 되는데, 이 스텔라라로 맞기 전에 새로 나온 신약인 진펜트라 쪽으로 온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라의 시장도 빼앗아 올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정권사들의 보고서 가운데서 수치를 제대로 제시한 4개 정권사들의 보고서들을 취합을 해서 보면요, 매출액은 교보증권에서 3조 4320억을 잡았고 하나증권에서 3조 2790억을 잡은 상황이죠.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한국투자증권에서 가장 높게 영업이익을 7367억으로 잡았고요, 하나증권에서 4980억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정리를 한 것은요, 실적도 모멘텀도 모두 하반기에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아직 상반기에는 회계적으로 PPA 상각도 있고,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PBM 등재가 빠르면은 2분기 초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처방은 하반기부터 될 전망이다. 또한 매출 원가율 역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의 합병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 추세는 하반기부터 나올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소강 상태의 모습이 나올 것이다, 주가는. 이러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외국계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요, 합병 셀트리온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앞에 놓여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동안 모건 스탠리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등급이라든가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합병했기 때문에 제시를 했는데요, 이퀄 웨이트는 뭐냐면 비중 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목표 가격은 15만 9천 원으로 아주 낮게 잡아놓은 상태죠. 그 이유를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이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관점에서 핵심은요, 1, 4분기 실적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별로 안 좋게 본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그냥 비중 유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목표 가격은 얘들이 항상 낮게 잡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나온 국내 증권사들의 내용을 보더라도요. 대부분 하반기에 기대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주가는요. 미리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금이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게 된다면요. 올 1분기는 어쨌든 매출 원가율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무형자산의 상각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영업이익에서는 마이너스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가 실적 측면에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최바닥일 가능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3분기, 4분기, 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매출 원가율은 떨어지잖아요. 무형자산 상각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도 발생이 되는 상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온다. 따라서 1분기 최바닥의 실적, 2분기 개선, 3분기, 4분기 계속 좋아지는 추세로 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미리 현재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최근 이틀 동안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목요일날 704억 그리고 오늘도 320억을 매도를 합니다. 기관들도 함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한편 제약은 약간은 다른 모습이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은 매수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셀트리온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진펜트라가 이제 출시가 됐다 해서 바로 매출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한 3월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바로 매출액이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죠. PBM 등재가 3월 내지는 4월 초에 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최초 매출액은 2분기부터 발생할 수 있고 본격적인 매출액은 3분기는 가야지 시작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합병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비교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하반기 가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월봉으로 조금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요. 1차적인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친 상황 하에서 저점에서의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 1년 전체를 봤을 때 실적 측면에서도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분기가 가장 안 좋은 시기란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희망의 가능성은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